예, 저희가 지난 7월 11일 날 여주목의 이제 부활을 시작하고 시작하신 뜻있는 35분이 모여서 여주목 관화 청신도 보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현재 가입 회원수가 약 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보건 추진 방법이라든지 보건으로 이루어지는 보건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SNS상에서 공유하면서 잘 소통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셨지만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서 저희는 정치적인 건 상관이 없지만은 보건 예정지 여주 초등학교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일부에서 여주시 청사로 하려고 된다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마 여주 시민들의 관심이 여주목 강화 청신도 보건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언론에 많이 소개되니까 우려와 찬성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청신도 여주목 관할을 보건하는데 수백억 원이 드는데 여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 보건 내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 주변 일대가 문화재 지역으로 제한을 받는데 저작권에 제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주신 분들이 계셨지만은 대부분 분들은 과거에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이었죠. 2000 양평보다 훨씬 앞섰던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고 또 여주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을 만들어 나갈 100년을 계승해 나갈 청신로 여주목가나 보존을 통해서 복원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아주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처음 실책할 때 이런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 정치라든지 또 이 보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금 모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사실은 아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분명히 하나 해줄 것은 뭐냐면은 청신도라는 것은 1910년에 일제가 식민교육을 위해서 여주 초등학교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또 여주목 관할은 1925년도에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족하기 위해서 헐어버려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시 시청사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제시대의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청산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청을 우리가 1990년도 말에 헐었는데 그 당시 헐 때 중앙청 한 자리를 서울시청사로 활용한다. 그런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보건 추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신도의 여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녹아 있었죠. 여주초등학교 축제 이름이 청신제라는 건 다 알고 계시고 또 세종병부터 여주시청까지 도로 명칭이 청신도죠. 그래서 여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녹아 있었고 2004년도에 또 뜻있는 생각자님들이 벌써 여주목 관할 청신로 보건 추진을 1차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민선 체계로 2학년 시작할 때 바로 여주시 세종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여주목 관할 청신도 보건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고요. 그 당시에 또 여론조사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주초등학교가 운영 중이라 이제 보건에 대한 업무는 거의 내지 않았지만은 2020년 바로 내년도에 여주초등학교 자리는 역세권도 이전함에 따라 여주가 아마 절호의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뜻있는 저희 보건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뜻있는 여주의 각 단체와 연합을 해서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광주, 양주 이미 보고를 마치고 파주 보고 추진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주만 남았습니다. 이 여주는 맨 마지막에 늦었지만 완벽한 그 고심을 통해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연회입니다. 강연회는 3분 정도가 발표를 하실 텐데, 우선 그 조성문 여주학연구소장님, 또 여주시사 표창위원장님께서는 거의 문화원에 오래 계시면서 세종대왕, 또 효종대왕의 북벌, 또 충신도 여주팔경을 연구하신 향토 사학자이십니다. 그리고 반재유 연세대학교 근대 한국학연구소장님은 2021년도에 여주시에서 열렸던 흑술대회 때 참여를 하신 충신도 연구에 관하신 아주 석학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우리 이장호 여주신문 대표님은 잘하시지만은 줄기차게 광고비를 거의 안 받지만 그 여주목 관할 충신도 복원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주장하고 계신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오늘 토론을 강연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오늘 이 강연회장을 뜨겁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장호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원래 이부정 조합사라고 얘기할 때 30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일단 30명은 훨씬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릴 지금 뭐 청신도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여주에서 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저하고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목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신호를 찾아서라고 일단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공11자 신문입니다. 세종시에서는 17세기 건벽정을 복원했다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복원을 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김제관아 전문 복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일제가 철거한 김제관아 전문 2028년까지 복원하겠다 해갖고 복원하고요. 네, 전북 정읍시 고부관아, 그 다음에 이 정읍시 고부관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청신로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실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교육청, 그 다음에 그 전라북도청, 그 다음에 그 정읍시가 함께 협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 김산관아와 안동 종가 로케이션,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조선시대 관아 복원 또는 그냥 관아 복원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뉴스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산 가명, 삼척도 호구, 양양도 호구.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주목 복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객사 추정 번역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하고 비슷한 게 이곳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파주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파주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조사를 하는 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D로다가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계속 차근차근 하면서 어쨌든 파주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면 바로 할 수 하게끔 준비들을 계속 하면서 자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목은 아까 이유정 답변이 얘기했듯이 이미 복원했고요. 그 다음에 강릉 대도호구, 진주 촉성로, 특히 진주 촉성로는
임진왜란 때 탔습니다. 저희 청신과 똑같이 임진왜란 때 탔고 또 6.25 때 또 폭격을 맞아갖고 또 부서진 거를 그 진주 고종이가 주도해서 국가기관 및 전문가 주관하에 재건을 진행해서 경상남도 문화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복원한 1960년에 했으니까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국가 주요 문화재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국보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선시대 관아, 객사 또는 이렇게 문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복원을 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많이 꼽습니다. 더 많겠지만 크게 꼽으면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 경제 도시 발전, 또 차별화된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 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꼽는 이유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요. 그럼 지금 여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청신루가 있겠습니다. 그 청신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그림 지도에도 나타나 있고 하지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전에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많이 봤었던 건 아마 한인강 명승도에 나와 있었던 그림이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교감도처럼 이렇게 투사해서 보여지는 그림이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여주시청이고 빨간 화살표 있는 게 여주 초등학교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주 초등학교 옆에 있는 여기 이 이거는 이제 여주부 관아하고 이제 청신로 그다음에 이제 내하라에서 이제 목사 살림집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여주에는 강 따라서 아주 풍경이 이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정자들이 있었습니다. 침석정서부터 망포정,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저희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사에 있는 강한루 덱소 안에 있는 강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종연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규모를 보면 좀 청신루는 대략 이 건물이 약 여기서부터 한 13m 정도 되는데 청신루는 이거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계획서를 세울 때 청신루 크기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점 하나 딱 집어넣는 건 좀 상당히 무리한 거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신루고 이곳이 지금 대도사 그리고 이곳이 바로 효종대왕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된 거는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하는 정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저희가 이제 요거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많이 봤었던 여주 박물관에서 온 사진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컬러화 작업만 한 겁니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컬러화 작업만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위에는 이제 일장기가 휘날리겠죠. 그런데 어쨌든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색깔이 될 것이다라고 예정하고요. 저희가 이 객사의 청신루가 보통 이제 보면 기록에 객사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객사니까 여관, 호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사는 여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어쩔 보면 관아보다 더 모든 건물의 급이 있다 보면 오히려 관아 건물보다 좀 급이 높은 건물이다. 왜냐하면 왕을 상징하는 별패나 전패라고 하는 것을 모시고 있고 또 지방관이 여기 부임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여주 목사 발령받을 때 바로 관아로다 들어가는 게 일단 여기 가서 객사에 가서 전사 앞에 예를 갖추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관에다 예를 들어 출타를 했다? 나고 들어올 때도 다시 나가고 들어올 때 항상 여기에다가 이를 펴서 보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승무가 있었던 객사가 어찌 보면은 그 권위로 봤을 때는 여주고 관아보다 훨씬 더 높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이 보신 그림들이죠. 청실로와 하면 빼앗을 수 없는 게 여주 팔경입니다. 그래서 그 여주목을 그린 고지도에는 항상 이렇게 청실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여주 팔경이 쭉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는 뭐 저희가 뭐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여주 팔경을 바라보는 그 좋은 그 위치가 바로 이 청신루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여주 읍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주 읍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여주 팔경 청신루가 있다. 그리고 청신루에는 여주 팔경이 있다. 그래서 여주 팔경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요. 하다 보니까 PPT 장수가 한 40장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빨리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제 한번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희가 그 전에 많이 봤었던 그림이죠. 여주 하면은 청신로, 그 다음에 청신로, 그 다음에 여주 관할을 그린 그림이죠. 한인강 명승도 굉장히 긴 그림인데 여주 교육청에 가보니까 이거를 1층에서부터 계단에 따라서 쭉 그렇게 이미지다 이걸 해가지고 벽에다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좀 멋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타에 그렸던 그런 걸 해놓은 것보다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놨던 거라서 상당히 좀 기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주 팔경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신입사 있죠. 저희가 어등 하는 그 마음도 있죠. 또 연탄 기반의 취비교를 있죠. 또 양성도 지금도 이제 그대로 존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 하나 없는 게 그 청신루 맞은편에 있었던 그 팔수장님만 지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루 청납을 얘기하는 영릉과 효능도 있고 이밤조화, 그 다음에 화사가오. 여기서 화면이 좀 짧습니다. 어쨌든 이것까지 모두가 지금 현재 여주에서 저희가 사실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그럼 청신루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도 물론 2004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복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처음 이렇게 좀 모여서 얘기해봤던 게 제가 2004년 9월입니다. 2004년 9월인데 그 당시에 여주문화원이 있었던 그 시민회가 그 여주문화원 옆에 회의실에서 이러한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이제 발기 결성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실 학교가 또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전에 그 일선실기 뭐 여기 청신호 복원을 하겠다 했는데 점 하나 딱 집어넣고 알았었고 또 이제 지금 이충우 시장도 당시에 이제 독자 칼럼을 통해서 신청서를 추진하면 여주국 청신루와 함께 가자 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청신루를 보면 어쨌든 이게 여주박물관에서 소장한 건데 아까 컬러로 된 그림 사진이 이 사진을 이제 기초를 해서 만든 겁니다. 좀 어쨌든 최고가 해상도가 좋은 거를 이제 찾았는데 이제 보니까 여주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원고 나름 졸업 앨범에 수록된 걸 촬영한 것 중에서 제일 좀 이 사진이 상태가 좋아서 이제 이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941년 여주 이전에 심상소학교 졸업 앨범 속에 들어 있었던 사진입니다. 같은 건데 찍는 각도만 좀 달리해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쯤에 저렇게 건물을 짓고 사진도 다 있고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요 시기입니다. 2021년에 이 시기에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 뒤에서 이건 설명드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이제 수업을 여기 역세권으로 초등학교를 새로 아침에 올 때 저희가 그쪽에 왔는데요. 학교 거의 다 졌더라고요. 거의 다 짓고 이제 뭐 건물은 다 올라갔고 이제 뭐 정리 작업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바로 뭐 운동장 정비 작업만 하고 실내 공사만 하면 될 정도. 어쨌든 외관하는 거 보니까 거의 그냥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학교 기술로 쓰였던 청신리에 대해서는 그 37년과 39년 두 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공립심상 서학교일 때, 공립 그 보통학교일 때. 그래서 내부 면적이 약 60평. 그 다음에 여기 그 축적이 맞다고 하면 이 축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는 전면이 21.2m 정도 되고 측면이 이제 9.2m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표시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진이 바뀌었네요. 여기에는 분명히 여기 청실루라고 여기 쓰여져 있고요. 여기 나중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중에 이렇게 작업실을 덧대서 증축을 한 겁니다. 증축을 한 거고, 원래 거는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군수관다라고 표시가 있어요. 경계선에. 근데 이 선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 청실루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적선이 지금 이게 1912년도에 작성한 창리 지적 원도거든요. 지적 원도에 보면 이쪽 끄트머리의 부분이 이렇게 좀 여기하고 이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은 현재 지적 원도하고 지적도 하고 지적 1912년에 지적 원도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 모양이 보면 이렇게 특이한 필지의 모양이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좀 저거 할 게, 제가 측량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측량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갖고 만든 것이 이 두 개를 옛날 지적 원도에다가 지금 지적 원도를 겹쳐서 올려놓아서 맞춘 겁니다. 맞추는 방법은 그냥 선만 맞춘 거죠. 그냥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만 맞춰갖고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현재 그 건물에는 그 모든 건축물 배치도가 있죠. 그 건축물 배치도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또 해서 얹어서 여기 지금 학교의 건물 교사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았었던 그거하고 같이 세 개를 다 일치를 시켰을 때 위치가 이 정도쯤일 것이다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지금 학교 건물 여기 거의 현관 쪽이죠. 현관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확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실은 좀 측량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복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쓸모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그 여주시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할 때 이제 조감도입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청실루 복원에 조망을 딱 집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21.2m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지붕 보면 팔자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1m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22.5m면은 1m 50, 1m 50, 3m면 24.5m 정도는 약 25m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이 끝에서 끝 뒤쪽에, 앞쪽은 좀 넓어요. 뒤쪽에 보면은 길이가 한 110m가 조금 넘습니다. 거의
그럼 건물 복원한 다음에 24.5m만 복원해 건물을 지을까요? 비워둬야 되겠죠. 최소한 이 건물의 반만큼은 비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m는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50m 차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학교의 반 면적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앞에서 뭘 막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만큼은 차지한다.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해도 정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청식로만 해도 보관한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면적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아까 그 처음에 금강산 도본에 나와 있었던 이 청진로하고 요즘 관아 그림을 조금 다르게 색깔을 해서 아까 그 그림이 너무 이제 옛날 그림 같다 그래서 현대화된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앉혀놨습니다. 일단은 뭐 비율 무시하고 그 자리에다 앉혀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이 부분이 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 이게 예전에 1912년도, 13년도, 16년도에 일본이 집필했던 여주 지도입니다. 이거는 60년대 지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세종로죠. 쭉 해서 여기 지금 옛날에 명성회관 신청 옆에 무슨 여관 건물이 있었던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근처가 나루터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리고 이 건물이 딱 들어서면서 시청사를 이렇게 지금 형태로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이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길은 사실 저렇게 어떤 길인데 T자로 막힌 길은 별로 풍수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예, 3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요렇게 길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이제 최종판입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하자. 뭘 답답하게를 다 집어넣고 하느냐. 차라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생 이 교육하는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안전교육센터 같은 거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여기 크고 이렇게 널찍하게 광장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시에서 생각했던 그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또 청춘로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례에서도 봤듯이 문화유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으로 해갖고 보건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여주시에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또 방법은 두부 관아처럼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청하고 여주하고 협업을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여주목은 경기도의 사기의 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단순히 여주의 자산이 아니라 경기도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작업도 작업이지만 청신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한시와 가치 있는 문화유적이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고 재미있게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발표 시간을 되게 잘 맞추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하도 급하게 발표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에 PPT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어차피 4년 전에 한번 논문을 썼던 거라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2년 초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우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주에 있는 강원감염 관련된 아주 유명하신 그 밑에 제목을 보면 반지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원감염은 원래 터도 있고 어느 정도 있었었죠, 그죠? 지금 여주목처럼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터도 있고 건물도 있고 했던 건물인데 2000년대 초부터 복원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당히 긴 기간 복원 사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2018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한식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저도 그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미래 캠퍼스에 있었던 지금 은퇴하셨죠. 우덕진 교수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한식 모임에 잠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이라고 하지만 6년이 넘었었습니다. 네. 그때 의뢰를 받고서 그때 어르신들이 거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임이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어르신들과 함께 그 한식 청탁을 받아가지고 한식은 빨리 썼는데 글씨를 쓰느냐고 너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다 이제 붓글씨를 써가지고 그 전시를 했어요. 2018년도 때. 지금 제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와 손잡고서 주말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 아들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작품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정말 가치 있는 보건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 사업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태 안에 정말 스토리를 입히는 것도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스토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 곡지는 아마 이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명한 문구죠. 실록에도 실렸던 내용인데 아마 대로사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조가 그 대로사 사액할 때 나왔던 그 내용을 실록에 실었던 내용인데 성시어를 신 거죠. 다리 잠기도록 앉아있으니 눈의 장난을 평가한다. 어디에 꿇어앉아 아랫지 알 수 없다. 어디다가 꿇어앉아 아랫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양쪽에 눈 똑같은 이름 한자만 다른 두 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했던 시인데 그때 정조가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주와는 상관없겠지만 능행이라고 하는 데서는 좀 공통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능행 중에서도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능행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이 행차를 하는 부분에 정말 가마나 갔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여주에 이렇게 왕릉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안 걸린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그 경국대전 같은 데를 보면 그 사대문 도성의 백리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쪽에서도 있는데 아마 그 마지노선이 여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산 다들 빠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백리라고 했을 때는 여주 거리로 따지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죠? 신리를 4km라고 한다면, 그렇죠? 훨씬 넘잖아요. 좀 대충 잡아도 70몇 킬로 톨게이트까지만 해도 그런데 근데 이게 계산해 보면 보통 이제 주척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선시대 때 주척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데 한자가 지금 3cm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준하나 제도로 보면 21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곱하기 6개 정도 하면 1보라고 하는데 360보를 심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한 40몇 킬로, 뛰거나 50킬로 정도가 되는데 이 한자의 거리는 점점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김종우가 대동지진을 썼을 때쯤 되면 그 주척의 길이가 보통 21cm에서 23점 몇 cm까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해보면 한 60몇 킬로까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거리에서 뭐 대충 해보면 지금의 시책하고 다르니까 여주까지는 한 100리 정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100리냐라고 했을 때는 왕이 행차를 했을 때 그렇죠?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도성을 오래 비울 수가 없으니까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생각했을 때 한 100리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리는 상당히 멀죠. 쉴 수 있는 기간, 그 곳이 필요한데, 공간이 필요한데 여주에서는 그 공간, 왕이 능행을 했을 때 쉬었던 공간이 청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고 그것을 예찬하는 시들도 많고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워낙에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요, 그렇죠? 뭐 교육시설로도 사용됐었고, 뭐 부서시설로도 사용됐었고, 참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실에 남아있었던, 교육기관으로 사용되었을 때 교실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문인들의 심판들이 아마 그때 당시 학생들도 그 시를 보면서 엄청난 공부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소됐지만, 역사적으로 안타깝게 전소됐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청신호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 기록 중에 하나가 여주 청신호 상량문, 상량식 할 때 쓰는 상량문인데, 여주 그때 당시에 여주 목사 김용이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청신호를 중수한 배경으로 그런 것들을 쓰고 있죠. 아마 그 임진란 때 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량식을 했겠죠. 상량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건물을 아예 새로 처음부터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상량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거의 전설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밑줄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주 목사들에 의한 시문 청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임진란이 끝나고 나서 한 100여 년 동안 엄청난 청신로 관련 시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런 청신로를 다시 한번 지면서 여주 목사들이 국내 내로라 하는 문인들한테 시를 청탁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었던 게 광주의 풍령정입니다. 광주의 풍령정.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7개 김원거죠. 광산도시 사람인데 정상부까지 올랐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16세기 그때 낙향해가지고 풍령정을 지을 때 이황을 비롯해서 숨은 여러 문인들한테 시문 청탁을 해요. 풍령정을 지니까 관련된 시를 하나씩 줘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들이 그때 나오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앞에 지금 김원거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 정상품 뭐 대단합니다. 왜 혹시 광산김씨 계십니까? 광산김씨 하면 김원거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도 몰라요. 조두순. 조두순을 검색을 하면 안중 비사도가 나오고 심지어 한자도 똑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준조 씨 대제학까지 나왔고요. 대제학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 문중에서 자신의 집안의 대제학 출신이라고 하면 거의 뭐 대통령 출신 나왔다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쳐줘요. 그 대제학 출신이고 영의정까지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그 범죄자만 알지 이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청신루 기를 씁니다. 그렇죠? 청신루 기를 씁니다. 여주 목사 그때 당시 신의복이 청탁을 해가지고 청신루 기를 썼던 이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경연정이라고 했을 때 이황이 쓴 차원시인데 소수서원입니다. 소수서원에 걸려있는 차원시인데 도대체 차원시가 뭐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아마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신내에 차원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운 다 아시죠? 한시에 어떤 특정 운이 있으면 지금 따지면 힙합에서 라인 맞추는 거, 그렇죠? 뒤에 이렇게 동일하게 라인을 맞춰가지고 힙합을 하듯이 한시에는 그런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앞에 썼던 청신도와 관련된 시에 동일한 문자로 시를 쓰는 화답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부에 그래서 마치 그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향전에서 그 변상도의 잔치 날에 이도령이 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얻어먹고 한시 써주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기록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청신호에 군인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거기 지나가다가 음식을 같이 먹고 시 써주고 그런 것들을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번역하면서 재밌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김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되게 간단한데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분이 과거 시험에서 문과 명가 국제니까 최소한 한 4등에서 10등까지 그 사이에 이제 국제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청신도 차원시를 쓰면서 정말 그 휘황찬란한 주옥 같은 시에 자기가 차원을 하려고 하니까 얼굴에서 땀이 줄줄줄 흐른다라는 내용들을 시에다 적어요. 그 땀 한자에 나 한자에 얼굴 한자를 써가지고 내 얼굴에 땀이 흐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 문구 안에 이렇게 올려놓다고 하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를 질 정도면 차원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시를 따라 하려고 그 따라 할 만한 원래 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훈 시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 보통 율시라고 이야기하는 원래 시, 시조시가 하나 있었고 절구라고 하는 좀 반토막짜리 짧은 시에 어느 시.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정몽주라든지 모근 이세 이 두 분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고려 말부터 시들이 내려오는데 그 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아마 성리학자들이 자신의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습 올라가면 이제 한 3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분 중에 하나인 모니세이라든지 홍정문주부터 이제 모습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시들 보면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한스러운 것은 무기 없이 첫머리를 붙인다. 누가 청심으로 이름을 짓고 현판을 빠뜨려본다. 제가 처음에 그 번역 작업을 할 때 이것도 번역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번역이 됐던 것은 인용을 했어요. 이거 어떤 데서 초벌 번역이 있었던 거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구자엽 선생님이 했던 번역인데 한스러운 것은 단편 끝에 무기가 없습니다. 관편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관편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편단이라는 글자인데 제가 확인하지 않고서 바로 인용을 해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21년 그때 다 초벌 작업을 하고 나서 여중나원에서 책 내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후배들 그 친구 이제 다 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이제 다 다른 대학으로 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또 어려운 간대해가지고 다 같이 작업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만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작업들이 아직 산적하다는 거. 여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스러운 것은 무기가 없이 글의 첫머리에 붙이면 이 편달이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머릿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덮어 씌운 겁니다.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앞에 머릿말 쓰는데 특정한 청심도와 관련된 기록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 청심으로 이름 짓고 현판을 빠뜨려야 할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심도와 관련된 이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무슨 영객사라든지 황야정이라든지 여러 국가의 이름들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모근 이세 같은 경우는 청심도라는 이름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에 청심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다가 나중에 청심도라는 현판을 써서 걸게 되죠.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원운입니다. 원운. 이 운을 가지고서 후대 사람들이 따라 라임을 맞춰서 시를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원시라고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텐데 지금 그 모근 이세 같은 경우는 이 운을 가지고서 4편을 써요. 4편을. 4편 중에 2편은 똑같이 운을 쓰고 2편은 운을 조금 바꿉니다. 운을 좀 바꿔요. 모근 이세에게 어떤 사람이 성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딱 봤더니 한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솔직히 잘못 썼다기보다는 약간 그 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오원 씨 같은 경우는 율씨의 오원 씨 같은 경우는 첫째 줄은 솔직히 안 맞춰도 돼요. 이건 안 맞춰도 되는데 이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후대로 갈수록 이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그래서 치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맞춰야 돼요. 근데 모고니스의 승리학자가 딱 보기에는 이거 한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편은 똑같이 쓰고 두 편은 살짝 바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거슬렀던 거죠. 내가 그 선인들의 시를 건드렸다라는 마음에 참난대로 너무 죄송했다라는 말로 뒤에 덧붙입니다. 그만큼 차우시의 그 형식이 엄격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는 솔직히 근대 시기의 자료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국민보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는 조선일보를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에도 이 내용들이 실려 있고 국민보에도 나중에 또 볼 텐데 우선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일보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청신리에 올라갔다가 김창훈, 사면 김창훈이 청신리에 올라갔다 마치 명사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있길래 자기가 가서 시를 지었다더라.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가지고 클릭하면 원문까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 뒤에 짧은 일화가 붙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를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나서 감탄한 거죠. 이도령이 그 별삭도 자칫날에 딱 쓰고 나서 역사를 대경하듯이 김창욱의 시를 보고서 주변 국민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술 한잔하고 이제 돌아갔겠죠. 영광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사겠죠. 그 길로 배를 타고 영광을 건너다가 그 시를 다시 읊었는데 자기도 뿌듯하니까 내가 썼던 시를 한번 읊어본 거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동요하던 노인 하나가 그 시를 평합니다. 한명 같은 경우는 청신루의 지명을 가지고 불을 채웠으니 약간 누더기 같은 글 같고 경련은 시의 무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혀를 찹니다. 그때 김창욱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역시 세상에는 대가들이 많구나 라는 내용들이 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이미지가 다 나와요. 화사성, 청신루 이 지명으로 채웠고 이 내용 자체가 특별한 뜻이 없이 약간 기술로만 채웠다라는 것들로 비판을 한 거죠. 실제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김창욱의 문집, 사면집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발전해서 조선 문집 출간으로 들어가면 이 문문도 명의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청신루 도전을 지었던 것은 이름으로 보면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씩 다 들어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공부이죠. 시기별 청신루는 대충 좀 수정이 필요한데 수치는 대충 이렇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수정 자세한 이제 수치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이제 15에서 11세기 좀 많아졌다가 급속도로 17세기, 18세기가 많아지죠.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중수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주목사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여주사람들 다 알죠. 요새 김한국 이 사람과 관련된 시름도 많고 그리고 이 뒤에서 보면 이제 주태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주목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청신도 관련된 한신을 썼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 이제 신광수라는 사람들도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노제 김한국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재밌는데 이게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무정이 어렵지 물가를 배경 조각배에 누워있는데 사람을 취하게 한다. 이 태백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시를 보면 다 달 나오고 배 나오고 물 나오고 술 나오고 다 그래요.
전날밤 달려다는 그대가 일찍이 떠맡았으나 오늘 알고 문자는 내가 아직 친해지지 못하였구나. 딱 보면 대충 어제도 많이 마셨고 오늘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마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요런 시들 밑에다 시의 후기를 적어. 옛날에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딱 내가 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밑에 약간 일지식으로 쓰거든요. 이 내용, 이걸 제목인지 내용인지 모르게 제목같이 적어놔요. 이런 것들이 솔직히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결국 이런 거야. 동대, 실내사 동대겠죠. 동대에서 술 마시고 자동대에 술에 취해 보였다가 여기가 있습니다. 인포 나루로 돌아오는 여주목사 이인호가 청신호에 술자리를 마련했대요. 치아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아무렇게나 그리 지어서 살해했대요. 와, 도저히 못 마시겠어. 그래서 금방 이렇게 지어가지고 치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인호는 올라온 게 여주목사 이인호를 어제 모임에서 참석을 했었대요. 자기가 지금 동대에서 술 마시고 쓰러졌었는데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분이 여주 목사 이인호였다는 거죠. 엄청난 설명이었던 거죠. 나를 붙들어 밤새도록 술 마시자고 청하였으나 정말 재밌어요. 이거를 음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을 마시자고 이야기합니다. 달을 마시자. 또 달을 보면서 마시자. 이걸 달을 마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문인들의 풍경은 감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곧장 돌아가서 너무 줄 알았다. 도저히 못 따라가서 왔는데 결국 총신당에서 또 숫자를 마련해서 무조건 끈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여러분들을 지금 아무렇게나 그를 지어 살해했는데 그 아무렇게나 그를 지어 살해한 게 이 내용입니다. 아무렇게나 썼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가 준비해서 보고 있는 거죠. 고려로 말 이규호가 썼던 그 시, 저도 정말 놀라운 감탄이나 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난번 2021년 발표 때도 토론 때 이 시를 잠깐 소개하긴 했었어요. 청신호의 약간 풍요를 이야기하면서 해석보면 창기가 나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시를 조금만 알면 이게 원래 이렇게 시원시거든요. 정확하게 배를 이룹니다. 언덕 위에 아름다운 언덕 안자 위에 아름다운 꽃이에요. 누대 앞에 흐르는 물, 누 앞에 있는 흐르는 물이에요. 정확하게 배를 이룹니다. 언덕 위에 아름다운 꽃은 창기의 고울영자, 고울이에요. 누대 앞에 흐르는 물은 장화, 고울 열림의 맑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아래가 풍사부터 내용부터 청신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대를 이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를 보면 구구절절 청신경 멋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과장되고 거친 수상 같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서 청신경의 모든 정치와 아름다움을 다 녹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창시 이야기했고, 교육시 이야기했고, 운동시, 청신은 정말 대단한 게, 그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청신과 아닌 시도 정말 많은 지속을 겪은 시인들이 상족합니다. 근대 청신은 영성하고 시사관에 굉장히 유명한, 원주에서도 유명을 높게 보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다 들어보셨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림들에게 흡수하고 경수하는 장이기도 했어요. 이게 관동창의록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허물과 우물, 병사의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한 자기 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국무의 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하면서 그 의병들을 선동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주에는 정말 프리게이트 가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영웅 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사진을 막 오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오경원으로 하면 이제 요건이 나왔는데 요새는 요건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극이 예전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인연하고 그리고 우리 그죠? 인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데 다 영어로 있습니다. 그렇죠? 집단 시험 이분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죠. 제가 충북 공사에
그 발신대 광주 발신 그쪽에서도 상당히 높게 틀어주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박세화의 문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분이 말년에 우리 다 지천사람인데 자신의 제자와 함께 음성에서 후학을 양성을 해요. 근데 이 집단 수련국은 그분의 제자인데 거기서 이제 같이 후학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여주로 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죠. 그래서 여주에서 또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신원입니다. 이분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 사람이 썼던 시도 그때 저희가 그때 청신으로 취업하면서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도 이거 나오죠. 대로의 일본 대로사 이야기한 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반도에 있는 행정에 대한 책입니다. 금수 같은 오랑캐가 조례하여 2013 2월 만에 훗날 우리가 다시 찾아와 도해보지만 영상을 맡겨낸다 라고 하고 의견 관련된 항해와 관련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안의 공간이기도 해요. 청신로 하면 여러 가지 발견, 정치사적인, 교육적인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시라고 하는 거는 요새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힐링이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들 그쪽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져왔는데 주태욱이라는 이 사람도 여주 목사예요.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보통 이제 목사들이 신을 청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했어요. 대단한 인사 중에 하나인 거죠. 여주 목사이지. 근데 이분이 30개 인물인데 이때 당시에는 당색이 워낙에 셌고 여주는 당색이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시열이 현판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부분이 장악했던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요런 핵심 가문들 쭉 이야기했던 요런 핵심 가문들의 그때 원래 인기는 있었지만 유인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내용이 국민부, 62년도에 국민부에 실렸던 2조 500년 야사를 통해서 이거 이야기가 나와요. 금방 끝나요, 이제. 조선의 10세, 이거 내용입니다. 어느 때 여주 목사가 그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왕에게 잘 무사해달라고 했던 사건인지 그가 술을 마시고 여주 청신들의 형편을 깨트려버렸다는 것이라 아무리 여주 목사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쓴 형편을 술 먹다가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다가 쫙 뚫린 게 아니라 아마 그냥 하다가 살짝 끝에머리가 떨어졌겠죠. 근데 그 골목을 떠는 거예요. 얼마나 골목을 떠났냐면 천한 양마가 이제 인근의 마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양마한테 나가가지고 좀 봐달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여주 목사가. 그래서 얼마나 떨었으면 이 내용들만 봐도 그때 당시에 여주 안에서의 영웅의 득세는 어마어마하다는 야사를 통해서도 대충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소룡 출신이었던 조태혁이라는 사람이 목사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진이 너무 어마어마한 모르게 가문들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 세계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봅시다. 이 내용이에요. 조태혁이 썼던 내용입니다. 부담감상 정치 없는 것이 많지만 1년 남은 것은 내 편의 목적입니다. 돌아와 또 있는 것은 가문의 여사니 아이를 의지하여 영생을 팔리고 이렇게 여주 목사가 와가지고 어렵고 하나 남는 거는 자기 아내가 급제를 했대요. 그래서 총신에 올라가서 이제 강도로도 하다 보니까 완전 모든 일들이 중간처럼 흩어져야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쓴 겁니다. 어지러운 일을 마무리하는 긍정적으로 해가 청신역으로 떠올라 강이 신을 읽었다 라는 구조를 보면 그렇죠? 청신도 자체가 심지어 여주 목사까지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 라는 걸 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떠들지만 솔직히 청신도와 관련된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석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고치는 해석들도 많고 그 안에는 많지는 않은데 청신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무종들도 있어요. 전부 익산도 하나 있고 영덕도 있고 하는데
그때 청신문화 관련된 시도 몇 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결론 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남은 작업들이 되게 산적합니다. 그 외에도 방금 이야기했던 이소오래경 야사라든지 근대 신문들 안에서의 많은 이야기 속에 담긴 한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추후 연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를 통해서 관심들을 끌고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들이 미흡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청신문 보건 자료도 있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발표는 두서 없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억 속에서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기억 속에서 여주목 강화와 청취구를 되살려서 지금 이 피폐해 나지 않는 이 여주의 현실을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답니다. 들으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94년도인가요? 지금 30년 전에 막 반선이 끝나고 문선이 군수로 들어오는 그 무렵에 마지막 반선 군수로 이피훈이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문청 청사 앞에다가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진짜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주 목의 영광은 대창장. 우리는 다 잊고 있었는데 이 비용이 여주 사람 아닙니다. 1955년생이라서 저 동갑이라서 친구를 먹어서 지금까지 친구를 지내고 있는데 여주 사람 아니고 여주이시에요. 자기 본관이 여주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건 우리들이 그렇게 선조들이 여주를 살펴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여주 목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21세기 와서 끊는 사람들 그걸 왜 되찾자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20분을 하고 10분을 질문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틀렸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주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자는 게 여주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고요. 그죠? 청신유가 무엇인데 그것을 되살리면 여주의 정체성이 되살아나는 아닌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오늘 저를 이야기하다 듣는 거거든요. 기억이라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그런 뇌에서 생각이 탁탁탁 이렇게 나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던가요? 어젠가에 프로야구 고등학교 졸업생애들 고3애들 쉽게 야구 구단에서 스카우트하는 그런 쿠투 제도가 있었어요. 보신 분 기억이 나실 텐데 부모가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구단에서 1순, 2순, 3순, 4순, 5순 이렇게 스카우트 이름을 불러서 간다고요. 그때의 5번째 5순위에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를 키우는가 어디서 들어가는데 그 엄마가 옆에 키우는 담당자가 유니폼을 모자와 상의 하의에 유니폼을 전달해 준 것을 엄마가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눈빛을 보는 순간에 30년 넘게 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큰아들인 나에 대해서 그런 빛을 보여주셨었는데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책을 통해서 잊혀졌던 과거가 새롭게 등장이 되는 거라고요. 청춘이라는 검으로 복원함으로써 청춘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관어와 청춘을 복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앞에서 안 교수님하고 이장한 대표가 했기 때문에
청신도가 왜 중요한지 역사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칠까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트위터에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청신도에는 이인들이라고 했어요. 조선팔때 수많은 문종이 있어도 이인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왕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왕이 한양 도성으로부터 백리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법칙이다. 왜? 아침나전에 갔다 저녁부터 돌아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고귀하신 임금이 이슬을 맞으면서 한양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에 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주에서는 여주는 땅이 없다는 걸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을 여주에다가 모셔놓고 1469년 예정일에 모셔놓고 여주라는 이 땅에 임금이 모셔있음을 해서 그 왕의 이 명당임을 왕의 용을 받아서 구성부터 전달을 해주는데 조선만 나라가 400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100만이 연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땅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땅에서 살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다 나왔다. 저 청신군에 세종대왕이 다 내려졌다. 기억하시나요? 세종대왕이 다 내려졌어요. 아까 임진한테 불을 타서 그 당시 여주 목사였던 누가 저걸 복원하는데 앞장섰다고요? 김용이 음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청진군을 일찍 다녀가셨다. 그 다음에 성종, 중종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조선 27명의 임금 중에서 어떤 임금인지 세종 났어요. 근데 세종과 그때 누가 여주에 같이 와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같이 온다고요. 그러면 아들만 배를 타고 팔대장님에 있다가 청신군이 왔을까요? 태종도 왔다. 태종도 기록이 없을 뿐이지. 태종, 세종대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순종, 중종, 영종, 숙종, 영종, 정종 이 인물이 다 여주 충신군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주 사람이 누구만 자랑이었었다고. 이인이 왔다는 누가 있다. 저 누각을 보고 시를 남긴 사람이 지금까지 20년 전에 저도 몇 가지의 청신군의 시를 번역하면서 그렇게 200개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되는데 지금 400개가 넘었다고요.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한 누각을 놓고 그만한 시가 남긴 게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누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복원하자는 거죠. 그런데 양반 선비들은 시를 남겨 청신군에서 복원, 청신군 아래서 복원 간에. 그런데 일반 평민들, 천민들은 시가 없어요.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왔다. 어떻게? 400여 한시 중에서 청신에서 바라본 그 풍경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 맑은 물 위에 물결, 불타는 듯한 황혼, 흩어진 구름, 짙은 초록의 연몽을, 안개 속의 오래턱을, 제 그림자를 비추며 나는 새를,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점점 갈라지는 얼음을, 동네의 휘름창한 달을, 배 안에 떨어지는 신물사의 종소리를, 저절로 가라앉는 시름, 객창 울리는 뱃노래를, 푸르른 창공을, 살랑이는 바람을, 세찬 소낙비를, 가을의 팔개숲을, 눈 내리는 여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풍경을 봤다면 비록 남기지 못했어도 시로 이런 것까지도 보고 나오자 하는 것, 청신리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복원하자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청신루에서 맑은 여강을 바라보며 맑은 마음의 근본을 회복하려 했다. 이 맑은 천재라는 게 조선을 통틀어서 다 합니다. 저게 청빈하다라는 말, 이 말. 조선 성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학이에요. 그 정치학의 기본 정신은 이 맑은 천재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청신루 위에서 여주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맑아서 침을 뱉을 수조차 없다. 그런 영광 곁에서 우리가 산다. 그 영광 곁에 있었던 청신루를 복원하자. 그것이 우리가 이뤘던, 지금은 아주 길이 멸렬해 있어. 늘 만만해 보였던 2천이 우리를 넘어선 지 좀 오래됐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양평이 우리를 넘어섰어. 인구 거의 15만. 우리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12만. 거기서 벨벨거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런 거죠. 정규민 의원이 그걸 회복해 줄 수 있을까? 기대돼. 그런 거죠. 어찌됐든 시작이 아니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드래프트 얘기를 했듯이 청신루 복원 또는 가능하면 요즘 관악까지도 복원이 되는 순간에 그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잃었던 자부심이 우리 안에서 용솟을 칠 것이다.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다. 이상입니다.